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조금 미국 주식이긴 한데, 미국 증시 안에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중국 관련 ETF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뭐 미국도 미국이긴 한데, 지금 또 가장 많은 돈들이 흘러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도 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까지는 거의 뭐 불패 신화처럼 미국이 계속 좀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지지부진할 때 혼자만 잘 갔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좀 역전이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 아니죠. 예, 계속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이제 중국이라던가 유럽 이쪽으로 좀 흘러가면서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최근에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안에서도 중국 주식들, 그러니까 ADR로 상장돼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가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중국 증시를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뭐 우리가 미국 주식도 하고 중국 주식도 하고 뭐 인도 주식도 하고 뭐 일본 주식도 하고 이러면 너무 정신없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직접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든데 미국 증시 안에서 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편리하게 편의성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쪽들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한 기업들 좀 가지고 왔고요. 그냥 이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기는 한데 이 개별 기업들마다 각자 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전자상거래 우리가 딱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보다는 조금 빅테크에 가까운 기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알리바바, 징동닷컴, 핀더더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다른 중국에서 뭐 바이두라던가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중국 주식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올까라고 하다가 앞으로 또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핀더더, 그 다음에 징동닷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가장 대표적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자 빅테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미국 증시 안에서도 이 알리바바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굉장히 좋죠. 뭐 최근에 계속 뭐 1월 달 이후로 계속 좀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바바는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도 여러 번 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익숙하시겠지만 아마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거래하는 플랫폼으로도 알고 있기는 한데 그거 말고도 뭐 데이터 센터 사업도 하고 뭐 배송 로봇 배송 막 이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각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알리바바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및 기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던가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물류, 디지털 결제 같은 이런 거대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타오바오라던가 국내에서도 타오바오 쪽을 통해서 이제 직구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셔서 아마 좀 인지도는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쇼핑몰 아닐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타오바오, 티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물류 쪽에서는 차이냐오라는 이름 그리고 디지털 결제에서는 알리페이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안에서는 가장 점유율이 크게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42에서 46% 정도 수준으로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 비중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워낙에 경쟁자들도 많이 출연을 하고 있고 경쟁자들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 징동닷컴이라던가 이런 핀더더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좀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전에는 거의 5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이 알리바바였었거든요. 근데 점점 42%에서 46%이 정도 수준까지 조금 이제 점유율은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뭐 부정적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다른 사업들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많이 확장을 시켜놔서 그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점유율만으로 좀 실망스럽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전체적인 캐파 자체가 커지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뭐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점유율이 더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력으로 하는 사업이 어쨌든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리고 자사의 AI 모델이 있어요. AI 모델. 요즘에 좀 그 기업들마다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면은 다 자체적으로 AI 모델들을 좀 갖추고 있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인데 QN이라는 그 AI 모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오픈소스 AI 분야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2.5 맥스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 모델이 경쟁사라고 하면은 최근에 중국 내에서 가장 좀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영향력을 끼쳤던 딥시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해요. 근데 뭐 자체적으로 좀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시크의 어떤 R1이라던가 이런 그 이제 오픈소스 모델, AI 모델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알리바바의 AI 모델이 뭐 괜찮았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모델들이 얼만큼의 어떤 좀 성능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제 점유율 측면에서나 그리고 기술력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경쟁적으로 이 오픈소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모델들을.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알리바바도 좀 동참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게 AI 플래그십 애플리케이션 뉴 쿼크라는 AI 어시스턴트를 공개를 하면서 자체 AI 모델인 QN을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려는 첫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반은 당연히 자체적인 AI 모델 QN을 기반으로 했겠죠. 네, 그래서 요 기반으로 해가지고 AI 어시스턴트까지 공개를 했고 AI 산업에서 점점 좀 확장을 하고 좀 더 효율화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의 가격을 최대 85%나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사실 이거는 뭐 기업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비싸게 팔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가격을 절대적으로 좀 줄여버리면은 좋지는 않은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좀 그렇죠.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지금 경쟁적으로 좀 저렴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를 꾀하고 있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좀 동참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LLM 자체가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해요. 제가 이전부터 미국 증시 하면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정말 여러 번 다뤘었어요. 기억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최소 대여섯 번 이상이 됐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있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언급을 드려왔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더 많은 이제 주체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있고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이 되면서 가격은 점점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규모의 경제를 좀 갖춰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용민 CEO가 알리바바의 CEO가 앞으로 3년 동안 클라우드 그리고 AI 인프라에 투자를 지난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크게 앞으로 3년 동안 AI나 클라우드 이쪽으로 투자 더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AI 쪽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만 하더라도 텐센트죠. 텐센트에서 이제 이 AI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도 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중국 지금은 미국보다는 중국 쪽에 어떤 이 AI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에 더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중국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중국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돈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재무나 이런 것들도 봐도 특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성장세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25년 2월 그때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IB들 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징동닷컴인데 징동닷컴도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 시스템이에요.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의류, 식품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체 물류 시스템, 뭐 JD 로지스틱스라고 해가지고 배송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알리바바랑은 조금 다른 점은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직매입 B2C 모델을 좀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차이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하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AI, 빅데이터 이런 쪽에도 계속 투자를 좀 집행을 하고 있어서 카테고리를 이 알리바바처럼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은 알리바바에 이어서 두 번째 27%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이제 작년인가에 시작을 했는데 JD 테이크어웨이라고 해가지고 중국 배달 시장이 뭐 메이탄이라던가 얼어머 뭐 이런 그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배달 시장 배달 서비스죠. 네, 요게 각각 65%, 30% 이렇게 거의 과점을 하고 있는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독점이랑 과점 구조를 이 징동닷컴이 새롭게 진입을 하면서 깰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때 좀 형성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 메이트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급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새롭게 어쨌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4월 달,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 20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보니까 2년 내 최고 성장률을 달성을 했다고 해요. 2년 만에 가장 많은 성장률을 좀 기록을 했고 조정 순이익이 YOY 기준으로 했을 때 34% 증가를 했는데 이게 2022년도 3분기 이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구환신 효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구환신 효과로 인해서 많은 제품들이 좀 판매가 됐고 실제로 교체 수요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좀 수혜를 많이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매출 비중이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거의 절반 이상을 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 전자기기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자기기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수요도 많이 죽었었고 근데 이게 이구환신으로 인해서 이 수요가 많이 좀 땡겨져 왔다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이구환신 효과 자체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구환신 정책에 대한 효과가 조금 약화될 걸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이구환신 보조금도 더 확대한다라고는 하지만 작년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 왔던 거고 올해 한 중순까지는 그래도 이 효과는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효과 자체는 이 하반기로 갈수록 당연히 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하반기에는 더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뭐 새로운 뭐 AI라던가 혹은 뭐 다른 어떤 카테고리 확장에 대한 어떤 뭐 호재 이슈들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렇게 돈이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구환신 효과가 아니더라도 중국 내부적으로 이런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연결이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징동닷컴도 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수요들도 받쳐주면서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핀더더라는 기업인데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제일 안 좋기는 하죠. 근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보게 되면은 소셜 커머스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SNS를 기반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족이라던가 그리고 친구 이렇게 다 같이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면은 할인을 더 혜택을 주는 약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핀더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소득층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중국 내부적으로만 봤을 때는 저소득층 그리고 지방 소비자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약간 좀 저렴한 제품을 판매하는 가성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거는 테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테무가 이제 해외 시장을 겨냥을 하고 있는데 테무의 인기가 상당히 좀 크죠. 우리나라 저도 테무를 좀 사용을 해봤고 북미 쪽을 좀 특히 타겟을 하고 있는데 북미 쪽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대부분 좀 이 테무를 경쟁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테무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8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3분기 매출 성장률이 44%였다고
둔하다고 해요. 작년 3분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가 104% 성장을 했는데 테무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104% 성장을 했는데 하반기 3분기에는 44% 성장률에 좀 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률이 둔화가 됐다라는 거고, 이거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판매자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런 전략에 좀 기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 이런 좀 부담 요인들이 이어질 거냐, 이게 좀 중요한데, 보니까 올해에도 우수 판매자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인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계속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장률이 더 둔화될 거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뭐 이제 한 24% 정도로 둔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점점 둔화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의 어떤 주가에도 좋지 않겠죠. 기대감이 축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어떤 좀 상단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유율은 13에서 15% 정도로 제일 작습니다. 앞에 징동닷컴이나 알리바바랑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미국의 테무 관련 관세 정책은 하나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최소 면세 한도라고 해가지고 $800 이하 금액은 관세를 이제 안 매겼었단 말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중국이 워낙에 이런 저렴한 제품들을 막 그 북미를 타깃으로 해가지고 테무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고, 여기가 경쟁이 굉장히 또 잘 되잖아요. 또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또 저렴하니까 많이 쓰고 이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 최소 면세 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부 때부터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직 확정적으로 뭐 폐지를 하겠다라고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 아닌데,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을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좀 호재가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라고 하면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나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알리바바가 가장 좀 중국 내에서도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흐름에 맞게 잘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핀더더라는 기업인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더 다른 종목들, 다른 기업들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